중단원 문제 1번입니다. 하이언스는 빛을 파동으로 생각하고 파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하이언스가 주장하는 파동설의 근거로 옳은 것은 기읍 빛이 반사할 때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죠. 두 번째, 빛의 속력은 물속에서가 공기 중에서보다 느립니다. 디귿 경계면에서 반사와 굴절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 파동이라는 것이 하이언스가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그림은 광전효과 실험장치입니다. 실험장치 왼쪽 극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와 관련이 됩니다. 빛의 세기, 광자수는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와 연관이 되죠. 3번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동수 F인 광자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진동수로 쓸 수 있죠. 니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의 영향을 받고 빛의 세기는 광전자 수에 영향을 줍니다. 디귿 빛을 파장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아니라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라는 입자입니다. 4번 문제 광전효과와 관련 있는 예로 옳은 것을 고르면 전하 결합소자, 태양전지, 복사기가 해당이 되죠. 하지만 태양전지와 복사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고사 출제할 때 참고하지 않겠습니다. 그림은 전하결합소자를 이용한 디지털 카메라의 원리입니다. 1번 각 화소는 보통 3개의 금속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초파에 해당하는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색 필터를 의미합니다. 2번 단위 면적당 화소수가 클수록 더 촘촘하기 때문에 세밀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겠죠. 3번 빛이 전하 결합 소재에 도달하면 각 화소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4번 빛의 진동수에 따른 전기 신호의 차이를 이용해서 전하 결합 소재에서 빛의 색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색 필터를 이용해서 구별을 합니다. 5번 전하 결합 소자에서 전기 신호를 만드는 광전자의 수는 입사하는 빛의 세기가 클수록 많아지겠죠. 표는 두 입자 AB의 질량과 속력을 나타냈습니다. 물질 A의 드브로이 파장 람다 A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이기 때문에 M 곱하기 2V분의 플랑크 상수입니다. 그렇다면 물질 B의 드브로이 파장은 3mV 분의 플랑크 상수가 되겠죠. 따라서 람다 A 대 람다 B는 3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나는 각각 같은 배율의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물질의 모습입니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이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것보다 더 선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는 전자현미경에 사용되는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이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짧아서 분해 능력이 광학현미경보다 전자현미경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8번입니다. 그림 가, 나는 두 종류의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가를 보면 투과를 했습니다. 그림 나를 보면 반사를 했죠. 기역 가는 주사 전자현미경이 아니고 투과 전자현미경입니다. 나는 시료의 표면을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로 코팅해야 되는 것이죠. 디귿 가는 시료를 두껍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얇게 만들어야 이 전자의 파동, 이 투과를 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학교 시험 대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면서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빛의 반사 법칙은 입자설과 파동설 모두로 설명이 가능을 합니다. 2번 0은 뉴턴의 입자설을 받아들여서 간섭 무늬를 설명하는 데 성공하지 않습니다. 0은 파동설을 바탕으로 간섭 무늬 실험을 하게 되죠. 답이 2번입니다. 3번 푸코에 의해 물속에서 빛의 속력을 측정함으로써 하이언스의 파동설이 지지를 받습니다. 4번 하이언스는 파동설을 주장하면서 공기에서 물로 굴절된 빛의 속력이 느려진다고 예상을 했죠. 5번 뉴턴은 빛과 물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물속으로 굴절된 빛의 속력이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언스와 완벽하게 반대되는 주장을 했죠.
2번 크림은 아연으로 만든 금속판에 단색광을 비추며 광전류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단색광을 비추는 금속판에는 전원 장치의 플러스 극을, 반대쪽 금속판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 금속판에 플러스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가던 녀석이 되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다시 얘기하면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광전류는 적게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래프는 3번입니다. 3번 문제, 광전 효과를 실생활에 활용한 예가 아닌 것으로는 이 문제도 시험 출제 시에 참고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답은 5번입니다. 액정 디스플레이는 편광이라는 물리적 개념을 활용합니다. 4번 문제, 전하결합 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전하결합 소자는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합니다. 또한 전하결합 소자는 광전 효과를 이용하죠. 이를 이용해서 전하결합 소자는 카메라나 내시경과 같은 기기에 사용이 되겠죠. 4번, 전하결합 소자에서 발생되는 전하량은 빛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빛을 많이 비춰주면 PN 접합 다이오드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쌍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빛의 세기가 셀수록 만들어지는 양공과 전자쌍이 많아지겠죠. 답은 5번입니다. 전하결합 소자는 컬러 필터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컬러 필터 없이는 컬러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M인 축구공이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공은 A, B, C, D 위치를 지나며 지면에 대한 B와 D의 높이는 같습니다. 드브로이 파장은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위치에 따른, 높이에 따른 이 축구공의 속력 분의 1에 비례하는 것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A 위치에서 속력이 가장 크고 B와 D는 높이가 같기 때문에 속력이 같고 좀 작아지겠죠. C는 최고점의 높이에 있기 때문에 속력이 제일 작아집니다. 이를 반영해서 풀면 답이 5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